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다.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일타가 참 웃음이 나오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참 너무나 타당한 만고의 진리죠. 사회과학이라 할까, 사회 생활에서 참 진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금언이라 할까, 진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윤석열에다가 대고다 하니까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상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절대 권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러시아에 있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제 3연속 집권을 한다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3대가 집권하는 북한, 여기에 이것이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별 얘기도 않고 그냥 윤석열, 얼마 되지 아니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비판한 걸 보면 참 갖다 붙이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맥을 읽어보면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고 현 야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칭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나를 수사하고 야당을 수사하는 게 지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실질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뭐 변변한 비판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국민에 의해서 5년 만에 정권을 획득한 이 몇 달 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절대 권력이다, 절대로 망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어느 뭐로 보나 황당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게 대통령이 야당 탄압과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하고 법무부는 수사를 할 여건을 깔아주는 거지 법무부에서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임명권, 보직을 하는 거지 무슨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경찰,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찰, 검찰에서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그동안 이제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민생 관련해서 검찰에서 못하게 수사권 조정도 했으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 챙긴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그 정부 부처의 일부 부처가 이제 전 정권 인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나라 부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교통부도 있고 무슨 다 부서가 많은데 무슨 누가 야당 탄압과 다른 부서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합니까? 감사원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불법이라든가 비위 여심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에요? 그럼 감사원에서 민생을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검찰청에서 민생을 위해서 아니 검찰청에서는 민생 침해 사범과 정치권을 뒷배로 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돈을 빼먹는 놈들을 잡아 족치는 게 민생을 위하는 거지. 검찰청에서 뭐 무슨 개발을 합니까? 무슨 경제 발전을 하도록 합니까? 그런 주위의 여건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제 검찰의 할 일이고 그것이 이제 뭐 전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인사라든가 비위가 있으면은 수사를 해서 이제 민생을 결과적으로 돌보는 건데 수사를 한다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이런 억지 뻥튀기성 주장은 참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 역량이라는 건 다 정부 부처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누가 이게 정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수사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 송치 사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캐는 것이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에서 불송치 결정한 거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인 이의 신청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봐서 죄가 인정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보안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행태인데 뭘 만날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자꾸 이런 뻥튀기성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루 종일 본인이 이런 민생과 경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거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의 3대를 이은 절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북한 인민들이 너무나 정치를 잘해가지고 3대를 이은 김일성 일가가 정치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3대 이 세습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잘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는 별다른 비판도 없이 온갖 협력을 하려 했다는 그러한 자료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너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 과도한 얘기, 뻥튀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하는 소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보유 소식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방산주 매입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참 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그 짬을 못 참고 이제 방산주를 2억 원대를 샀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재명 의원의 어떤 스타일,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서 괴로워서 여러 가지로 한국을 떠나고도 싶기도 할 것이고, 세상 싫어지기도 할 것이고, 자기에 대한 자괴심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그 짬에서 또 2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의 워딩이 재밌죠. 대통령 선거에 진 것은 좁게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졌지만 넓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국민들이 진 것인데,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 이래서 실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말이죠. 이재명 의원을 두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의 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입에서 내뱉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국회의원만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국회의원들이 일단 되고 나서 제일 신경 쓰는 거는 뭘까요? 지역 구민들의 민원입니까? 그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역구를 챙기고 민원을 살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제일의 관심사는 다음번에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2, 3년 있다가 공천 문제가 이제 어떤 가시권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줄을 서야죠. 줄을 서고, 그동안 언론에 아무 비치는 것도 없고 그냥 거수기만 하는, 당 대표라든가 당의 지침에 의해서 거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도 튀는 발언, 튈라 그러면 이제 자기 당 쪽에 아주 그러한 극좌 극우 쪽으로 이제 자기 당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 당 수뇌부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해괴한 행동, 2, 3선, 3, 4선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천박하면서도 해괴한 행동을 해서 언론에 한번 드러나고 눈에 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공천을 또 기약한다, 이런 것인데, 어찌되었든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은 2순위입니다. 이 2순위. 1순위는 바로 나의 재선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을 해주는 사람에게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거기에 가서 줄을 서고 머리를 숙이는 게 1순위이고, 2순위는 바로 이제 지역 구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 지도자든 이 말은 그냥 프로파간다, 선전적인 측면의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남 좌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 지도자 중에 강남 좌파가 꽤 있죠. 말은 좌파적인 행동을 하는데 무슨 살기는 강남에 살면서 아주 자본주의의 어떤 담물은 그냥 예, 최대한 누리는 거. 예?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해외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이번 이제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 무슨 뭐 사회주의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만 평가할 수는 없고 강남 좌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후보든 뭐든 뭐 주식 투자는 뭐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그 와중에 그렇게 경황이 없고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뭐 텔레비 보기 싫고 뉴스가 보기 싫고 삶의 의욕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본인은 또 좀 덜 괴로웠던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국민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보다 국민을 그 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2순위로 생각하죠. 2순위, 1순위는 재선이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 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